사회 불평등 현상과 계층 중에서 첫 번째 사회 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 그리고 두 번째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회 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 24학년도 11월, 즉 수능이죠. 10번 문제를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점으로 표시된 걸 숫자로 다 바꿨습니다. 표 자료에서. C에서 A로의 이동은 하강 이동이고, 그러면 C가 훨씬 더 높은 계층이라는 얘기고, C에서 B로 이동은 상승 이동이다. 즉 C가 중산층이고 A가 하류층, B가 상류층, 상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 B, C에 대한 것을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CA하, 그 다음 B상, C중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반드시 여백에 다시 표를,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명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다시 표를 만드는 작업 꼭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표를 정리를 다 해놔야 보기가 쉬워지죠. 그러면 이제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한번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이거 오히려 시간 전략에 도움이 됩니다. 이 점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선지를 보면 1번 완전 평등한 계층 구조, 상중하가 똑같이 6, 6, 6이 나왔다는 것은 각기 3분의 1씩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비율이 33.3, 33.3, 33.3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층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평등한 계층 구조는 절대 아니라는 것. 완전 평등한 계층 구조는 상중하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어떤 하나의 계층에 다 속해 있어야 되죠. 이게 완전 평등한 계층 구조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하도록. 2번 자녀 세대에서 중층인 사람의 수, 을국의 자녀 세대에서 중층인 사람 수는 4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갑국의 부모 세대에서 상층인 사람의 수 4, 4대 4입니다. 근데 많다, 틀렸, 적다를 말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갑국은 을국과 달리 부모 세대 계층에서 세대 간 하강 이동이 발생했다. 자, 하강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표시된 이 부분이 하강 이동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대물림이고 여기는 상승 이동입니다. 이렇게 상승 이동이죠. 요게 대물림이고, 요게 대물림이고, 요게 하강 이동, 요게 상승 이동,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국에서는 1, 1, 3 이렇게 하강 이동이 나타났죠. 중층에서는 3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을국에서는 6이 나타났죠. 하강 이동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둘 다 하강 이동이, 세대간 하강 이동이 발생했다라는 것. 갑국은 개방적 계층 구조, 을국은 폐쇄적 계층 구조. 개방적 계층 구조와 폐쇄적 계층 구조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은, 개방적 계층 구조와 폐쇄적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에서 피라미드으로 바뀔 경우는 알 수 없죠. 왜? 구성 비율이 똑같고 그 구성원끼리 1대1로 교환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하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라미드에서 다이아몬드형으로 바뀌었다. 개방적 계층 구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직 기능이 나타나야만 계층 구성 비율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다이아몬드에서 피라미드형으로 마찬가지죠. 계층 구성 비율이 달라졌죠. 그런데 네 번째를 이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에서 다이아몬드형으로 변하는 것은 개방적 계층 구조예요, 폐쇄적 계층 구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심지어는 폐쇄적 계층 구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는 단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개방적 계층 구조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는 신분제가 철폐되고 난 후에 등장한 계층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에서 다이아몬드형으로 변하는 것은 개방적 계층 구조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갑국, 을국 모두 개방적 계층 구조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렇죠? 5번 갑국의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 을국의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 맞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부모 4, 5, 9 피라미드죠. 그리고 을국의 자녀 6, 4, 10 모래시계형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면 반드시 이 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간 전략에 도움이 된다. 자칫 그냥 바로 하면 시간이 전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하상중 이렇게 표현해 놓고 하면 되죠. 나중에 되면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헷갈리지 않으면 이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헷갈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여백에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24학년도 4월 11번 문제를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두 가지 표를 다 만들어서 풀어봤지만 첫 번째 표가 훨씬 더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표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부모 세대에서 중증 비율은 30% 적어놓고 자녀 세대 상층 비율은 10%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 세대 계층에서 해당 계층 비율 분의 부모 세대 계층에서 해당 계층 비율 이렇게 됐습니다. 중층이 9분의 5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5가 되고 얘가 9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5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요? 6, 5, 3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을 곱하면 6, 9, 54, 54를 적어 넣을 수 있습니다. 자연히 36을 찾아낼 수 있죠. 왜? 100에서 나머지 수를 다 더하고 빼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하층을 보게 되면 3분의 5가 됩니다. 그럼 이 부모 세대에 해당 계층 비율이 더 5가 되고 자녀 세대에 해당 계층 비율이 3이 된다는 얘기죠. 12를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3이 36이 되기 위해서 12를 곱해야 되죠. 그럼 5에 12를 곱하면 60이 됩니다. 자연히 10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6개의 숫자를 구해 놓고 이제 시작하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여백에 이렇게 표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1번 기억은 2분의 1이다. 아닙니다. 그렇죠? 자녀 세대 10, 부모 세대 10 이렇게 똑같죠? 그러면 1이 되게 됩니다. 자녀 세대 10, 부모 세대 10 이렇기 때문에 2번 자녀 세대 계층에서 중층 비율은 하층 비율의 3배이다. 54와 36의 관계는 2배도 안 됩니다. 3번 부모 세대에서 상층 비율은 자녀 세대 계층 비율에서 하층 비율보다 높다. 부모 세대 상층 비율, 부모 세대 상층 비율은 자녀 세대 하층 비율 36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자녀 세대 하층 비율이 3배 이상이 높습니다. 4번 자녀 세대 중층에서는 세대간 이동을 한 사람이 세대간 이동 상승 이동을 한 사람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 봅시다. 그리고 하강 이동한 사람은 최대값을 한번 구해 봅시다.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 자녀 세대 54가 되기 위해서 최소 상층에 10이 있던 것이 그대로 중층에 30이 있던 것이 그대로 들어가면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14밖에 없습니다. 그럼 최소값은 14입니다. 그런데 하강이동을 한 사람은 최대값을 구해보면 부모 세대에서 중층으로 하강이동 원래 10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토탈 합해가지고 부모 상층에는 그러니까 10에서 10밖에 없죠. 그러니까 10 최대값이 10밖에 안 됩니다. 자연히 최소값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 5번은 그러면 왜 틀렸냐?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단일 세대 계층 구조는 10, 54, 36 다이아몬드형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 관점. 21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 10번 문제를 가지고 확인해 봅시다. 자, 이 문제의 경우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점수에 맞춰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옳은 답변이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점수를 가지고 확인해 보면 A는 기능론이라고 가정했을 때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도 차이가 있는가 이러면 A가 기능론이니까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세 번째, A는 차등 분배가 사회적 순기능을 강조하는 거 예라고 답했는데 틀렸죠. B는 사회 불평등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는가? 갈등론은 아니요라고 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맞게 되고 얘도 맞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 다시 확인해 보면 을에 대해서 A는 차등 분배가 갖는 사회적 순기능을 강조하는가? 이러면 뭐예요? 기능론이 차등 분배가 갖는 사회적 순기능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미 2점이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A가 기능론이 아니고 갈등론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갈등론, B는 기능론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여기에 맞춰서 이제 옳은 답변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은 갈등론은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이러면 아니요죠. 그래서 답이 맞게 됩니다. 세 번째, A는 차등 분배가 사회적 순기능을 강조하는가? 마찬가지 아니요가 답이 되게 됩니다. 네 번째,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는가? 예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맞죠? 그러면 얘는 자연히 틀리게 됩니다. 같은 답을 한 을도 틀렸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A는 차등 분배가 갈등론은 차등 분배가 갖는 사회적 순기능을 강조하는가? 이러니까 틀렸죠. 아니요라고 답을 해야만 맞는 겁니다. 그렇죠? 네 번째 질문, 아까 예라고 답했으니까 얘가 같은 답이니까 맞죠? 그러면 1점이 되게 됩니다. 그럼 자연히 얘는 틀린 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요를 쓰면 맞는 답이 되고 틀린 답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이제 보기 기억. A는, 즉 갈등론은 개인의 기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영향을 강한가 하는가, 가볍게 처리하는가, 여기에는 틀리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죠? 틀리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A, 즉 갈등론의 경우는 A라고 할 때는 기능론 관점이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B일 경우는 갈등론적 관점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리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들어가면 틀리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기억이 맞는 보기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A는 갈등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니은, 예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 균등분배가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의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본다. 이건 뭡니까? 기능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얘가. 그래서 틀렸습니다. 리얼,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은 대다수 사회 구성원이 합의하는 것이라고 본다. 기능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리얼이 맞는, 즉 2번이 정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